반갑습니다. 송주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 온 지금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힘든 사람들은 아마 자영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는 것은 왜 도대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을 겁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왜 도대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이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사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낙연 대표가 세종문화회관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져있는 공연계의 현황에 대해 가지고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낙연 대표가 세종문화회관을 찾아가지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날 자리에 김수로 씨도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연계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을 못하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19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포괄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연적인 문제일까요? 코로나19를 맞이한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도로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프랑스는 이런 상황입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의 시즌이 개막이 됐는데요. 거리두기 없이 극장 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월 개막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는 최근 프랑스 정부가 좌석 거리두기 없이도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에 5,000명까지 운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와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금 공연들을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개막을 지금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미 일전부터 5,000명까지는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파리의 지금 상황 자체가, 프랑스의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저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프랑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에서 8,000명대로 3월 말 코로나 발생 이후 1일 최다를 경신할 만큼 가파르게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지금 7,000명에서 8,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준에 비해 가지고 진짜 글자 그대로 몇십 배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글자 그대로 수십 배 가까이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프랑스는 저런 식으로 문화예술계를 갖다가 개방을 해주는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은 코로나19와 싸우면서도 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4개월을 미뤘다가 오는 22일에 개막하는 프랑스 테니스 오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거랑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파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술을 즐기기도 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을 회복을 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도 줄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와 싸운다라는 명목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누려야 되는 기본권과 재산권, 이런 것들은 마구잡이로 억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프랑스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훨씬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대한민국에 처해왔던 조치는 프랑스에 비해 가지고 훨씬 강력한 조치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 방역에 대해 가지고 K방역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대단히 지금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K방역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권이 완전히 배제가 된 철저하게 국가 중심적인 방역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장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한 채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국가가 통제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K방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한국 공연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막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국공립극장에 지난 16일부터 민간 극장에도 좌석 거리 두기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공연의 연기나 취소가 계속해가지고 이어졌죠. 취소나 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거리 두기에 따른 티켓 재매를 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아예 그냥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자유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조차도 모든 것들을 갖다가 국가의 통제로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극장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 무증상 확진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공포심에 기반을 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고 공연계 또한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날 김수로 씨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멘붕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괴롭다. 공연이 취소되어도 대관료를 100% 다 내야 되는 상황이다. 공연이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100% 다 내야 된다. 이거는 과연 불합리한 것일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불합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공연이 잘 되었다라 그래서 우리가 대관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공연이 잘 안 되었다라고 해서 대관료를 더 적게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은 것이냐면은 장사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임대료 가운데서 그 날은 빼고 주겠다. 이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김수로 씨가 지적하고 있는 그 문제에 공감을 해가지고 정부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동시에 누구도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또한 마찬가지로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대관료 문제를 처음 듣는데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다. 우리가 호텔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안 가고 안 타도 100%를 내는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는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연장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고, 호텔을 가거나 비행기를 예약한다라는 것은 물건을 산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차단을 시키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임대료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야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다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는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임대료라고 하는 거와 서비스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도 없으면서 어떻게 지금 당대표를 하고 어떻게 지금 대권 후보로 나가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날 공연계에서는 다음 같은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공연계가 특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허지의 연극열전 대표가 거리두기가 맹목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효과 목적이 중요한 것인지, 후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지 의사소통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게 지금 정확한 지적입니다. 김수로 씨가 지금 한 얘기보다도 허지의 대표가 한 얘기가 현재 사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관철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과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일상적인 어떤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뭐라고 할까요? 방역당국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역당국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그 방역당국이 현재 지금 사태의 주범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과연 이런 식으로 공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판단과 신뢰에 우리가 바탕을 둬가지고 맡겨놔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의사소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차단한 바로 주범이 바로 저 방역당국이에요. 근데 뭐를 갖다가 또 방역당국한테 물어보겠다라는 겁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지금 내놓고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 국민에 대한 어떤 기본권과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 또한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진국 유럽 사회가 그렇게 평상시에 유럽 외치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또 유럽 얘기를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K 방역이랍시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떠벌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운 점을 갖다가 무엇인지를 좀 아시고 유럽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본받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